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에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요. 저는 학원 행정실에서 15년 동안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큰 욕심 없이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소원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속으로 삭히고만 계신 분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이에요. 당시 26이었던 저는 작은 영어 학원에서 행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삶을 꿈꿨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안정된,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저는 2살 터울 동생 미란이와 친정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저와 달리 성격이 직설적이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나중에 보험 설계사가 됐는데 그 직업이 딱 맞을 정도로 현실적인 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척분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에요. 그때 남편은 28,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듬직해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원씨, 전 솔직한 사람이에요. 숨기는 거 없이 다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대로 남편은 참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씨, 사실 저희 집이 형편이 좀 어려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용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전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갔어요. 저희 집도 어머니뿐이라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하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믿음이 갔죠. 괜찮아요. 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요, 뭘.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우리끼리 해결하면 양가 부모님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양가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그날이었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분이셨죠. 어머, 네가 지원이구나. 우리 아들이 많이 칭찬하더라.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뭔가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정말 좋아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웃는 얼굴을 하시니 저도 최선을 다해 웃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상견례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돈, 저희 집이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제가 구멍가게 하나 했었는데 접은 지 오래됐고 아들 키우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은 신부 측에서 많이 양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양쪽 다 쓸데없는 허례허식 없이 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 우리더러 양보를 하라니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친정어머니가 절 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준비해 볼게요. 그 자리에서 친정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셨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딸아, 시어머니가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 괜찮겠니? 엄마, 그냥 예단예물 같은 거 없이 그냥 하자고 하면 되잖아. 뭘 우리가 더 해. 우리 집 형편 내가 다 아는데. 속상해서 눈물이 맺힌 제게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딜 가도 좀 더 쓰려고 했어. 솔직히 그 돈이 결혼 후에 너를 조금이라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저들 마음에 빚을 만들어주면 네가 좀 잘못해도 이해해주겠지. 결국 저희 쪽에서는 제가 그간 일하며 모은 돈 5천만 원과 시장에서 35년 동안 운영하시던 잡화점을 정리한 돈으로 결혼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셨어요. 예식장 비용, 예물 비용, 신혼집 보증금까지요. 시댁에서 돈을 주긴 했지만 저희가 한 것보단 훨씬 적은 액수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남편이 모은 돈뿐이었고요. 결혼식 날 여동생이 저한테 슬쩍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네 시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야. 하객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뭔가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만 유독 친절하더라. 미란아, 그렇게 보여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삼켜야지. 누가 들을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래도 언니 나 직감 잘 맞잖아.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지? 언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마. 여동생은 원래 직감이 좋은 애였어요. 그때 그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아들 결혼 잘 시키네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감사 표현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 입에서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저희 부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저는 여전히 학원 행정실에서 일하고 남편은 가전 대리점에서 꾸준히 월급을 받았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출 갚아가면서 딸 수빈이 잘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 차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하면 되지. 나 사업할까 싶은데.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생활용품 도매업이야. 대리점에서 15년 동안 일했잖아. 이제 내가 사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평생 남 밑에서 일할 순 없잖아. 여보 잠깐만. 우리 아직 대출도 남았고 수빈이 대학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아니 지금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굳이 위험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저는 정말 제 생각을 조곤조곤 말하려고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안 돼. 부정적인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인 거야.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잖아. 사업이 쉬운 게 아니니까. 됐어. 당신이 믿어주지 않아도 나 할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하려고요. 와이프가 자꾸 뜯어 말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사업? 우리 아들 드디어 큰일 하려는 거구나. 좋아. 남자가 그 정도 패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와이프가 자꾸 안 된다고. 지원이가? 에휴, 남자가 큰 뜻을 품었으면 아내가 밀어줘야지 왜 기를 죽여. 내가 전화할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우리 태준이 사업한다는 거 들었지? 근데 대체 왜 말리는 거니? 어머니, 제가 말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 대출도 있고 수빈이 대학도. 남편이 큰 뜻 품었으면 아내가 뒤에서 밀어줘야지. 뭔 소리야? 너 네 남편 못 믿어서 그러니? 네가 남편을 믿질 않으니까 애가 그렇게 실망한 거잖니? 응원은 못해줄 망정 초를 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사업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 그런 게 있기나 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또 모를까.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더니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다 썼는데. 젊은 것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늙은이한테 손 벌려? 아니 차라리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 순간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거의 다 부담하게 했으면서 또 친정에 도와달라고 말하라니. 저희 어머니 가지고 계시던 가게 저희 결혼 때문에 판 거 아시잖아요. 아니 다 늙어서 돈이 뭐가 필요해. 그냥 딸 잘 되라고 좀 보태주라고 해. 우리 아들이 나중에 잘 되면 갚아줄 건데 뭔 걱정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는구나 하고 감탄 아닌 감탄을 했죠.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그때 돈이 없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동네에서 하던 가게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 2천만 원, 그리고 아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3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이나 숨겨두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 평생 아들 키우느라 다 썼다, 이런 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이때 알았더라면 절대로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돈을 숨기고 있을 줄. 결국 남편은 제 의견은 무시하고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거기에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적금 2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으로 생활용품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창고를 임대하고 물건을 떼오고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남편은 처음엔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왕 시작한 건 최대한 성공해야 우리 집안이 안정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뒷받침하기로 했죠. 여보 두고 봐. 내가 3년 안에 대박 날 거야. 그때 가서 내 안목 알아봐줘. 그래 여보. 시작했으니까 잘해보자. 저도 이왕 시작한 거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퇴근 후에 창고에 가서 물건 정리도 도와주고 주말엔 같이 거래처 미팅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남편은 15년 동안 대리점 직원으로 일한 거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건 떼오는 가격은 다른 데보다 비쌌고 재고는 점점 쌓여갔고 거래처는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적자가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창고 월세도 2달째 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점검은 무슨 점검? 당신이 맨날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기를 죽여서 내가 자신감이 없어진 거라고? 내가 언제? 난 맨날 도와주려고.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신이 뭘 한다고. 그리고 당신 친정 어머니도 좀 그래. 좀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엄마가 뭘? 엄만 결혼할 때 거의 다 부담하셨잖아. 지금 뭔 소리야? 그때 말고. 사업 시작할 때 도와주시지. 시장에서 35년 일하셨으면서 뭐 인맥도 없어? 좀 연결해 주시면 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신뢰에 금이 가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제가 차를 내오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우리 태준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더라. 지원아, 네가 좀 더 신경 써야지. 남편이 사업하면 아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머니, 저도 퇴근하고 매일 창고 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친정어머님 뭐해? 좀 도와주시라고 해봐. 시장 오래 하셨으면서 뭐 아는 것도 없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몰래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나? 지원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정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창고로 찾아오셨어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오신 거예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뭐라도 도와줄 게 없나 해서 왔다. 친정어머니는 창고 안을 찬찬히 둘러보셨어요. 잔뜩 쌓인 재고, 정리 안 된 물건들, 먼지 쌓인 선반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면 누가 사가니? 이건 뭐 창고가 아니라 쓰레기장이구만. 마침 남편도 창고에 있었어요. 친정어머니 말씀에 남편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사업이 원래 처음엔 좀 힘들어요. 자리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 사위. 근데 이렇게 하면 자리 잡기 전에 다 망해. 내가 시장에서 35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이상한 거지?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데 친정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이 물건들 어디서 떼었어? 가격이 이게 맞아? 그게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적당한 대로. 적당하긴 뭐가 적당해. 이거 시중가보다 20%는 비싸게 주고 떼온 거야. 이래가지고 마진이 남겠어? 그리고 이 재고 쌓아두는 방식도 다 틀렸어. 물건은 돌려야 돼.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놔야 하는 것도 있어. 쌓아두면 돈이 썩는 거야. 이 진열 방식도... 아휴... 이러면 사겠다는 사람도 안 사고 돌아가겠네. 친정어머니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창고에 출퇴근하셨어요.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까지 35년간 쌓아온 장사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수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도매상 사장님한테 연락해봤어. 순이가 부탁하니까 물건값 25% 깎아준대. 이쪽으로 거래처 바꿔.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래하던 사장님들한테도 연락해봤어. 내 얼굴 봐서 한번 거래해보겠다고 하더라. 4곳이나 연결됐어. 남편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본인 노후자금에서 3,500만 원까지 보태주셨어요. 엄마, 이건 안 돼. 엄마 노후자금인데. 됐어.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이거 쓰고 사업 살려. 엄마, 대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갚아. 알겠지? 친정어머니 덕분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원가가 25% 절감되니까 마진이 생겼고 새 거래처 4곳이 확보되니까 매출이 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재고관리 노하우와 진열 방식도 효과가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적자를 흑자로 돌렸고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전 그게 조금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되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땐 몰랐어요.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월 매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연 매출로 치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순이익이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이 된 거죠. 문제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자리에서 돌아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거래처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 역시 오 사장님은 사업가 체질이라고. 그래, 잘 됐네. 그렇지? 내가 원래 이쪽 감각이 있었어. 대리점에서 15년 동안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거야.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마치 자기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하더군요.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던 때에 우리 친정엄마가 도와준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했죠.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 것도 컸잖아. 거래처도 엄마가 소개해 주신 거고 원가 절감도.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그거 알았어. 근데 그건 그거고 사업은 사업이야. 아무리 거래처 연결해줘도 내가 운영 못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결국 내가 한 거지. 그럼 우리 엄마가 준 돈 갚아. 엄마가 잘 되면 갚으라고 했어. 아직까지 그 정도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더 잘 되면 갚지 말해도 갚을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도와주신 건 고맙지. 근데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내 능력이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지 능력으로 하다가 사업 말아먹을 뻔했던 건 싹 다 잊었더군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엄마에게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이 기고만장한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줄줄 새더라고요. 하루는 거래처 미팅에 같이 갔었는데 남편이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업요? 제가 15년 동안 대리점에서 일한 경험으로 읽은 거죠. 역시 장사는 감이에요, 감.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제가 원래 위기에 강한 스타일이라. 저는 옆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거래처는 친정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그 사장님은 젊은 분이었지만 그 전 사장님이 저희 친정어머니와 30년 지기셨거든요.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잘 말해준 덕분에 이 젊은 사장님과 거래도 틀 수 있었고요. 미팅이 끝나고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그 사장님이 저한테 살짝 말씀하셨어요. 아휴, 남편분이 좀 그러시네요. 그 사모님 어머니 덕분에 저희랑 거래 시작한 건데 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사모님 잘못은 아닌데 그냥 좀 그렇다고요. 뭐 저런 식이면 사모님 어머니한테도 감사하다고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전 집에 와서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보,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들 엄마 인맥으로 연결된 분들인데 당신이 혼자 다 한 것처럼 말하면 기분 나빠하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이잖아. 아니, 장모님이 소개해줬어도 내가 잘 운영했으니까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표현을 좀. 알았어. 근데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자꾸 날 까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 까내리다니 그게 무슨. 당신이 욕먹으면 나도 내 어머니도 욕 듣는 거나 똑같은 거 몰라서 그래?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역시 내 아들 내가 잘 키웠지? 우리 태준이가 결국 해냈네. 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희 어머니? 뭘? 그냥 가끔 나와서 얼쩡거린 거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도움이야. 결국 우리 태준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된 거지. 남편의 기고만장한 거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출처는 시어머니였죠. 그리고 얘, 너도 이제 좀 제대로 해. 아니 남편이 사장인데 아내가 학원 행정직이면 좀 그렇잖아. 체면도 있고. 제 직업이 뭐가 문제예요? 아예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지, 어울리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업그레이드고 뭐고 그럴 거면 그냥 마누라 갈아치우라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다가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석이었어요. 그때는 집안 사정으로 양가에 따로 갈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같이 불러 모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까지 새벽부터 준비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야? 너무 맛있겠다. 근데 힘들었지. 괜찮아. 내 딸 입에 들어가는 음식 만드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친정어머니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상에 차리시는데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이런 거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희 요즘 사서 먹어요.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희 단골 한정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시켜 먹으면 되거든요.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나마 친정어머니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포장한 거라 화를 가라앉혔죠. 그래도 직접 해주고 싶어서 그냥 내 마음이야. 어머, 맞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돈도 이제 쉬세요. 요즘 좋은 것만 먹어서 입이 좀 고급졌거든요. 하하하하.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명절이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친정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은 거의 안 먹고 시킨 음식만 먹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가져온 잡채 좀 먹어봐. 맛있어. 나 요즘 기름진 거 안 먹어.
그럼 저는? 갈비찜은? 나중에 먹을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놓고 저희 어머니 음식을 안 먹더군요. 사실 어머니도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어요. 저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전 이 상황 자체가 참기 어려웠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인데 왜 그것만 쏙 빼놓고 먹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좀 먹어주면 안 돼? 왜 이렇게 예민해? 요즘 좋은 거 먹으니까 입맛이 변한 거지. 그리고 장모님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입맛의 수준이 변한 걸 어떡하라고. 수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장모님이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계속 은인 행세하시면 곤란해. 뭐? 은인 행세? 엄마가 언제? 아니 그런 뉘앙스 있잖아. 자꾸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런 거 나 신경 쓰여.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가요? 그냥 묵묵히 도와주시기만 했더라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아예 어머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를 배웅하면서 전 몰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다음부턴 따로 먹자. 저 인간은 안 데리고 갈게. 아니야 괜찮아. 난 너만 잘 먹으면 돼. 신선한 재료로 건강하게 만든 거니까 저 인간들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친정어머니는 유쾌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전 이미 기분이 더러워져 있었고 엄마가 저런 말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놔둔 저 자신에게요. 그날 밤 딸 수빈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왜? 아빠가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나도 다 봤어. 솔직히 너무하더라. 외할머니가 새벽부터 얼마나 준비하셨는데. 내가 봐도 너무하던데. 그리고 외할머니가 우리 얼마나 도와주셨어. 사업 망하기 직전에 거래처도 소개해주시고 돈도 보태주시고. 아빤 그걸 왜 모르는 척하는 거지? 수빈아, 나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빠 진짜 이상해 요즘. 수빈이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고마워 수빈아. 근데 아빠한텐 대들지 마. 괜히 싸우게 되니까. 딸아이를 안아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참고 있는 이 상황이 맞는 건지,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그날 밤 전 두 번째로 남편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안정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출은 꾸준히 올라서 연매출 4억 원 정도가 됐어요. 순이익도 월 6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꽤 괜찮은 상황이었죠.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외출하고 없어서 저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류 더미 속에서 은행 계좌이체 확인서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거래 관련 서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받은 분은 시어머니였고 금액은 1억 원이었어요. 날짜는 3개월 전이었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억 원이나 시어머니한테 줬다니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 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더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효도비야. 왜? 효도비? 1억이나?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해? 어머니가 평생 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1억이 뭐가 많아? 맘 같아선 더 드리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참은 거야. 돈 나갈 때 많고 수빈이 학교 보낼 거 생각해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엄마 거는? 장모님이 왜? 왜냐고 묻는 남편 얼굴에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걸 꾹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3,500만 원 투자하시고 거래처 4군데나 소개해 주시고 3개월 동안 창고 출퇴근하시면서
장사 노하우 다 전수해 주셨잖아. 그 도움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 다 악성재고와 빚으로 폐업했지 않았을까?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거야 도움 받은 거 고맙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시어머니한테는 1억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아니, 단 한 푼이라도 드린 적 있어? 야, 니네 엄마가 날 키워줬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도움 받은 건 고맙지만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바라는 거야? 장사는 결국 내가 한 거야. 장모님 없었어도 난 성공했어. 좀 늦었을 뿐이지. 저는 미친 듯이 웃음이 났어요. 너무 황당해서. 우리 엄마가 해준 건 싸그리 잊었더군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 거래처 네 군데가 지금 우리 매출의 65%야. 알아? 엄마가 원가 25% 깎아준 도매처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적자였어. 근데 그게 좀 도와준 거야? 과대평가하지 마. 그런 것도 결국 내가 운영을 잘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잘 되면 네 덕, 못 되면 남 탓이지. 예전에 사업 안 될 땐 뭐라 그랬어? 내가 기를 죽여서 안 됐다며. 우리 엄마가 더 도와줬으면 됐을 거라며. 네가 한 말도 잊어버렸어? 남편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왜 자꾸 과거 얘기를 들먹여? 그리고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야?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박혀버렸습니다. 이혼.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혼이라니.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니네 엄마가 날 키워줬냐? 과대평가하지 마. 장모님 없었어도 난 성공했어. 친정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평생 장사하시면서 모은 노후 자금까지 갖다 바치셨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냉대뿐이잖아요. 며칠 뒤 저는 여동생을 만났어요. 여동생은 7년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밝았거든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미란아, 나 이혼 생각 중이야. 뭐? 갑자기? 형부한테 무슨 일 있었어? 저는 1억 원 사건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죄다 털어놨어요. 미란인 다 듣고 나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혼해봐서 아는데 감정적으로 이혼하면 안 돼. 준비 없이 이혼하면 다 털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증거 수집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언니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다 정리해야 해. 그리고 형부가 막말한 거 있으면 녹음해. 위자료 받을 때 유리해. 녹음?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불법 아니야. 몰래 녹음해도 돼. 그리고 최소 4개월은 조용히 준비해. 티내면 안 돼. 전 그날부터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겉으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요. 우선 제일 먼저 한 건 친정어머니가 소개해주신 거래처 4곳 명단과 계약 경위에 관한 정리였어요. 각 거래처별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전체 매출의 몇 %인지 계산했죠. 그 다음에는 친정어머니가 투자하신 3,500만 원의 입금 내역을 확보했어요. 이체 기록과 문자 내역까지 다 캡처해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1억 이체한 내역 캡처는 물론이고 친정어머니께 준 건 영원이라는 증거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녹음 어플을 깔아두고 남편과 대화하거나 싸울 때마다 막말한 걸 몰래 녹음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날 키워줬냐? 과대평가하지 마. 장모님 없었어도 난 성공했어. 이런 말들은 홈캠 내역을 확보해뒀고요. 그리고 사업체 재무 현황을 파악했어요.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남편 몰래 다 복사해뒀습니다. 정말 4개월 동안 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내였어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은 제가 무슨 준비를 하는지 전혀 몰랐겠죠. 4개월 뒤 저는 드디어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한테 통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이거 한번 봐.
남편이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제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이게 뭐야? 장난해? 장난 아니야. 이혼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1억 준 그날부터 준비했어. 4개월 동안. 뭐 4개월? 그동안 이거 준비하고 있었다고? 변호사 상담도 했고 증거도 다 모았고 재산 파악도 끝났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겁주는 거지? 그깟 1억 갖고 뭘 이렇게까지. 내가 사과하면 되잖아. 과민 반응 아니야? 과민 반응? 우리 엄마가 준 3,500만 원은 기억에서 지웠어? 그뿐이야. 거래처에 노하우까지 다 갖다 바쳐서 사업 살린 우리 엄마는 돈 한 푼 안 주고 입 싹 닫고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한 네 어머니는 1억 준 것 때문에 싸운 건데 그게 과민 반응이야? 그건 할 말 있으면 해봐. 받아쳐보라고. 네가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네 엄마한테 효도한답시고 1억이나 주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받아간 거 먼저 돌려줄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건 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거니까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돈을 왜 갚아? 그냥 주신 거잖아. 부모님이 주신 돈을 왜 안 갚아? 그리고 설사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고 나지. 내 부모님이 주신 돈인데 왜 네가 그걸 정하냐고. 다들 그렇잖아. 돈 안 갚고 그냥 효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효도를 당신이 안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이 미친놈아. 너 우리 엄마 데리고 식사 한번 하러 간 적 있어? 돈도 안 주고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무시나 하고. 네 눈엔 그게 효도냐? 남편은 자기가 뭔가 해줬다는 걸 떠올리려는 듯 했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잊지 않았겠죠. 이게 끝이 아니야. 그동안 네가 한 말들 다 확보했어.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홈캠에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니네 엄마가 날 키워줬냐? 도움받은 거 고맙지만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바라는 거야? 장모님 없었어도 난 성공했어. 좀 늦었을 뿐이지. 과대평가하지 마.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걸 녹음했어?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야.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된다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4개월 동안 조용하더니 나 몰래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완전히 당했네 진짜.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하긴 뭘 당해. 당한 건 나랑 우리 엄마지. 넌 그냥 네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비싼 걸 먹고 싶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이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녁 약속을 하고 오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좀 말려봐. 나랑 이혼하겠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 좀 된다고 이혼해서 재산 노리는 거지? 시어머니가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긴! 우리 태준이 재산 뺏으려고 작업한 거잖아! 인연이 진짜? 인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지금 녹음 중이에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다 하세요. 시어머니 입이 딱 멈췄어요. 남편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1억 받으면서 기분 좋으셨죠? 어쩜 도움은 하나도 안 주시고 돈 받아가신 기분이 좋지 않을 리가 없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도 1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건 난 몰라. 아들이 준 데서 받았어. 어련히 챙겨드렸겠지, 돈 생기면. 우리 엄마가 자기를 키워준 것도 아닌데 왜 돈 줘야 되는지 묻던데요. 줄 생각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은혜 입은 사람은 싹 무시하고 자기 부모한테만 잘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어댔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요? 여보, 잠깐, 우리 좀 얘기하자. 어머님 먼저 가세요. 뭘 얘기해? 이미 다 준비됐는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기회는 4개월 전에 있었어.
그때 사과하고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 이제 늦었다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안 하려고 하더군요. 자기들도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요. 결국 조정과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날, 남편 측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원고는 피고의 사업이 성공하자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1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며 원고의 친정 측 기여도는 과장돼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의 친정 어머니는 피고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3,500만 원을 투자하고 본인의 인맥으로 거래처 4곳을 소개했습니다. 이 거래처들이 현재 피고 사업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 절감에 기여한 도매처 연결, 3개월간 직접 창고에 출퇴근하며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 점도 있습니다. 법정에 제가 이악 물고 모아둔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어요.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족 간의 자발적 지원이었을 뿐 공식적인 투자나 계약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가 즉시 응수했습니다. 가족 간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이 없었다면 피고의 사업은 6개월 만에 파산했을 겁니다. 당시 적자가 4천만 원을 넘었고 창고 월세마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친정의 기여가 없었다면 현재의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법정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장님도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55%, 남편이 45%였고 위자료는 남편이 제게 3천만 원을 주라는 판결이었죠. 그리고 엄마에게 빌린 3,500만 원도 갚아야 한다고 결판 났고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여보, 진짜 이혼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네가 그 소리 해야 할 때는 네 어머니한테 1억을 보내기 전이었어야 했어. 아니, 적어도 이혼 이야기 꺼냈을 때 당장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정도라도 돌려줬으면 여기까진 안 왔겠지. 너 너무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먼저 돈 때문에 사람 빈정상하게 만든 게 누군데? 반성도 없는 놈 내버려두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친정어머니께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친정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미안해.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사람 잘못 본 거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친정어머니는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일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친정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어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시던 분들, 옛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모임이었죠. 어머, 지원이가 여기 있네. 넌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아직 이혼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저 이번에 이혼했어요. 아, 세상에 이혼이라니.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괜찮아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사업 잘 되니까 저랑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더라고요. 다 어머니 소개로 잘 된 거였으면서. 어머니가 돈까지 빌려줬는데도 저희 어머니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시어머니한테 1억이나 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뭐? 아니 순희 씨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잖아. 장모 덕에 사업 성공했으면서. 안 그래도 이상하더라고. 뭐든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하더라고. 내가 처음에 순희 씨 얼굴 봐서 거래해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지 꽉 막힌 건지 참. 결국은 이혼을 했구먼. 에휴, 그런 사람이면 우리한테도 언젠간 그랬겠네. 결국 그 소식이 친정어머니가 소개해준 거래처 사장님들 귀에 모조리 들어갔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되자 4곳 중 3곳이 갱신을 거부했어요. 계약 갱신은 각 업체의 자유니까요. 그냥 다들 자발적으로 등을 돌린 거예요.
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고 신뢰라는 게 왜 있겠어요? 이런 일일수록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남편만 모르더군요. 결국 3개월 만에 매출이 반토막이 난 듯 했습니다. 직원들도 떠나기 시작했고 창고 월세도 다시 밀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사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이 제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곧 망할 것 같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신뢰를 잃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주고 있었기에 저도 안심하고 이삿짐 중 남아있던 물건들을 찾으러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간 건데 막상 도착하니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그 1억 좀 돌려줘요.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뭐?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효도한다면서 용돈으로 준 거 왜 다시 달라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 꼴 난 거예요. 어머니가 지원이한테 잘했으면 이혼까지 갔겠어요? 뭐라고? 네가 마누라 관리 못해서 그런 거지 왜 나한테 화풀이야? 그리고 그 돈 벌써 적금 넣었어. 적금이요? 아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적금이요? 내가 언제까지 널 먹여 살려? 40 넘은 놈이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 평생 날 위한다고 해놓고 정작 돈 필요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난 어떻게든 상관없냐고요? 야 나도 살아야지. 내 노후는 뭐가 돼? 저는 슬그머니 열린 문 사이로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꼴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 때문에 말년에 이 꼴이 다 뭐니?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못난 건 어머니지. 맨날 돈. 그래서 와이프가 떠난 거야. 뭐? 며느리가 떠난 건 너 때문이지. 네가 처가에 잘했어 봐라. 네 와이프가 널 떠났나? 나라도 너 같은 놈 떠났지. 쥐뿔도 없는 게 잘난 척은 있는 대로 하다가 마누라한테 이혼이나 당해놓고 그리고 사업 잘 굴렸으면 또 몰라. 그 사업도 다 망하게 생겼잖아.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남편 뺨을 때리려 했어요. 남편이 손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때리지 마요. 내가 지금 이 꼴 난 게 다 어머니 욕심 때문이야. 욕심은 네가 더 했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목해 보여서 보기 좋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절 쳐다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원아, 언제 왔어? 남편이 더듬거렸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잘 되면 네 덕, 못 되면 남 탓이라더니 사업 잘 될 땐 다 내 실력이라고 하더니 망하니까 이번엔 어머니 탓이야? 참 한결같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 물건만 찾아갈게. 그리고 두 분이서 잘 싸우세요. 평생 서로 탓하면서 사시면 되겠네. 저는 짐을 챙기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 뒤에서 두 사람이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창고 임대 계약도 해지되고 남은 재고 처분에도 빚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정어머니 집에 가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나 있었어요. 장모님, 아니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친정어머니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여기 네 어머니 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원아 제발,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사업도 망하고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어? 뭘 어떻게 봐줘. 우린 이미 남남이야. 장모님 제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친정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엄마한테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어? 이제 당신이랑 난 남이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왜 매번 네가 애원하면 우리 엄마가 다 해줘야 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그냥 고맙다 말 한마디, 밥 한 끼 대접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된 거 알지?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머니에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제가 교만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네. 그 사진은 지금은 필요 없고 말이지. 그래도 마음은 받을 테니 이만 돌아가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가. 설마 사과한 걸 빌미로 뭔가 또 얻으려 온 건 아니지? 그럼 너 진짜 인간 이하야. 지원아, 제발. 남편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버텼어요. 전 결국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남편이 당황해서 일어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 앞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얼마 뒤 동생 미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앉아봐. 할 말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보험하면서 언니 시어머니 친구분들 보험도 몇 개 들었잖아.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알아낸 게 있거든? 뭘? 언니네 시어머니 말이야. 형부 사업하려고 할 때 돈 없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가게 정리하면서 권리금으로 2천만 원이나 받았더라? 상가 보증금도 3천만 원이나 있었고 합치면 5천만 원이나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돈이 있었다는 거네? 그래놓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었고? 응. 근데 다 숨기고 엄마한테 부탁하도록 만든 거지. 저는 황당했지만 놀랍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니까요. 언니, 이 사람들 처음부터 우리 친정 이용만 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야 다 보이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였구나. 여동생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야 알게 되면 뭐하나요? 이미 모든 건 끝났죠. 그리고 그때 알았더라도 어떻게 하진 못했을 거예요. 딸 때문에 참았을 테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모든 걸 희생했듯이. 전 그동안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를 합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어요. 학원 일도 계속하면서 주말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장에서 쌓은 인맥 덕분에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떼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친정엄마와 함께하고 있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무너졌어. 정말 고마워. 고맙긴 네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딸 수빈이도 응원해줬어요. 엄마, 이제 웃는 얼굴 자주 보니까 너무 좋아. 예전엔 맨날 힘들어 보였거든. 그랬어? 응. 근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살만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 더 이상 남편과 연락은 안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죠. 시어머니는 결국 적금께서 1억 원을 토해냈어요. 남편 빚 갚는데 거의 다 쓴 거죠. 본인 노후 자금이라고 우겼던 돈이 고스란히 날아간 거예요. 내 돈, 내 노후 자금, 이 못난 놈이 다 날렸어.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남편 빚은 다 못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이 완전히 망한 뒤 시어머니 원룸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게 줘야 했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내놔야 했거든요. 게다가 일 그만두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결국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좁은 원룸에서 모자가 매일 싸운다더라고요. 서로 자기 인생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서로를 탓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며 어머니가 1억 준 거 안 받는다고 예의상 말하기라도 했으면 와이프가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대로 남편에게 마누라 관리 못한 걸 왜 내 탓하냐고, 네가 모자라서 사업 망해놓고 왜 남 탓이냐고 난리랍니다.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남 탓, 결국 서로한테 탓을 돌리며 싸우고 있는 거죠.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전 가족이니까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며 살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모든 걸 쏟아부어 사업을 살려주셨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잘 되면 자기 덕, 못 되면 남 탓인 사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줄 건 절대 안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결국 나만 병들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저처럼 참고만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